존경하는 우리 은하 연매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기서 반갑습니다. 금년이 황금 돼지 해라고 하는데 굉장히 상서로운 해라고 합니다. 이 상서로움을 한분한 분 듬뿍 받으셔서 금년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주 소원성취하는 이런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대망의 기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회년 새해에 우리 은하면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연민 가정의 건강을 가득하신 만사형통하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은하면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 은하면의 발전을 걱정하셔서 우리 면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신 우리 김덕한 교수님 은하면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면민들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우리 면민들 오늘 면 발전을 위한 좋은 건의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은하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뜻깊은 교수님 순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돼서 벌써 한 열흘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 군수님과의 대화 시간에 은하면민의 그 수건 사업이 잘 건의가 돼서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좋은 고견 많이 주시고요. 그것도 열심히 따라서 본회의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금년 한 해는 가복하고 아주 복 많이 받는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천여 은하면민의 미래를 대변하고 있는 윤영관 군의원입니다. 그저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3,6년의 영광을 남겨주신 존경하는 은하면민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충심으로 올리는 바입니다. 그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은하면을 위하여 흥소같이 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석환 군수님께서 은하면을 순방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민심 탐방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삼선하시는 동안 은하면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 여러분께서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신다면 군수님께서 은하면 발전 방안을 생각할 때 여러분한테 그런 사항을 분명히 실행시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하시는 동안 은하면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사업뿐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든 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을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은하면이 바라는 은하면이 발전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뜻에서 군수님께 응원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은하면 발전 방안이 있다면 함께하신 의원들과 함께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 은하면 순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함께하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면서 은하면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신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홍성 군수님, 김덕한 군수님이 은하면에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의원들한테 이러한 인사 자리를 배려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는 100년 만에 찾아온 국경과 가뭄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은하 출신으로서 참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참 마음 깊이 그 뜻 꼭 잊지 않고 한번 잘해보라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홍성군 의회에서 또 의원 활동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배련만큼 초심 잃지 않고 은하면의 발전을 위해서 또 홍성군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여기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들 모든 분들이 하시는 사업 또 우리 은하면은 농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라든가 각종 어려움 없이 좀 무탈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수님 방문 하셨는데 은하에 좋은 건의사항 이루어져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 많이 갖도록 해서 은하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또 새해부터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 100세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 4개 부분을 아마 보건소에서 조사를 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3개 질병이 우리 지역이 최고 많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질병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뭐로 그런지는 아직 그 조사가 아직 다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11개 연면 중에서도 주의 의견이 그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면은 그 결론이 나오면은 그 차후에 차선책이 있겠지만 좀 걱정을 마음에 조금 전에도 교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악취 문제로 인해서 이 지원을 좀 아끼시지 않고 해주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더 지원을 좀 하셔서 우리 주위가 축산면으로서 또 축산이 단지로서 지금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좀 환경적으로 좀 좋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질병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은 주변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질병이 없는 그런 면으로 좀 탈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한 분이 답변을 하면 시간이 좀 해서 한 건 한 건 말씀을 직접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정창원 이장협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강 최고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몰라요. 아파 보여야 알지. 다음은 손끝이만 나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건강도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제1을 국민이 건강을 챙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100세 앞으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매 환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돌볼 뒤로 그 치매 센터까지 지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을 챙기는데 최우선순위로 한다. 개인들도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 검진을 이제 짝콜로 해서 했잖아요. 그걸 꼭 하셔야 돼. 왜냐? 그것도 기왕이면 일찍 하셔야 돼, 일찍. 금년도에 이제 홀수거든요. 홀수 생년월일 하는데 12월 달에 오면 만약에 내가 무슨 이상이 있다 할 때 한 1년을 병을 키우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연초에 오면은 기계를 얘기하면 나가 조금 재우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시되 일찍 좀 하시자. 우리 공무원 거는데 1년에 한두 12월 달에 10월 달. 그럼 1년 동안 건강을 책임 묻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건강을 챙겨주시고 우리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이 축산악취 문제는 이제 참 이게 옛날에는 우리 그냥 농업
도시로서 우리끼리만 살으니까 그냥 냄새를 맡고도 참고 지냈죠. 지금 이제 도청형에서 도농 복합도시가 됐고, 귀농인들, 귀촌인들, 아니면 다문화가족에서 우리 사는 생활 터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냄새 맡고 못 살겠다는 거죠. 또 우리도 냄새 맡고 못 사는데 이웃집 체면 때문에 그냥 참 죽을 지경 참아가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강화해서 지금 지역평 축사라든지 축사를 지금 마구잡이로 늘려나가는 것은 이제 안 됩니다. 있는 축사만 친환경으로 앞으로 하자. 그래서 똑같이 이웃이 살면서 축산하는 사람과 축산 않는 사람은 왼수고를 들고 살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만나면 웃어가며 만나야지.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는 더 이상 짓지 말고 있는 축사를 친환경으로 바꿔가며 하자. 그래서 그거를 축산하는 분들이 자꾸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대신 그냥 축산하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군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는 곳을 만들자.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 몰라요, 그거를. 냄새가 무뎌지는 겁니다. 어느 동네 가보면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사시나? 근데 그분들 들으면 왜 그러시오? 아니, 냄새는 무슨 냄새 난다고 이런 날. 그러니까 거기 사는 분이 코가 무뎌서 몰라요. 또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게 축산 분뇨 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거기 가면 냄새 나는 게 축협 처갑장은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왜 이러시느냐는 거 답답한 거죠. 그런데 외지에서 그러는 사람이 그 냄새 민감하니까 외지 사람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모아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 축사별로 이 축산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없을까 해서 연구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성공하면은 그 분뇨를 넣으면은 그거는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열로 증발시켜가지고 수분은 하나도 이제 없어요. 수분은 전부 증발시켜서 물로 나고 맑은 물로. 나머지는 뽀송뽀송한 이제 비료로 남는 겁니다. 찌꺼기는. 그러면서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기 생산하고 이런 건데 그 축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거기에 열 처리, 이제 온도, 네? 지금 보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기를 제발 바라서 지금 시험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지금 EM수 나눠주고 BM수 나눠주고 안 뿌리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홍성군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연구진들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정 세국 나면은 우리 군 어디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그것이 성공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축사에 맞도록 제작해서 좀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그건 축사인들이 우선 이제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분들? 네, 장청마을 이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고마운 분이 있어서 그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홍성의료원에 재활병동이라고 있어요. 그 재활병동이 충청남도 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경쟁력이 시설면에서 가장 잘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재활병동이 이 사실적으로 핑계가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폐쇄가 됐는데 저기 앞에 계신 이종화 도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지금 정상화 돼가지고 지금 환자들이 많이 지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을라나 여기 광천 쪽에 고추씨 지금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실제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4만 원이 이제 조합에서 포함된 4만 원인데
사실 이 서민들이 농민 특히 어르신들께서 고추농사를 많이 하는데 좋아는 하고 계시는데 금액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윤영관위원께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드리는 거죠. 건의드리는 것은 계층간에 무슨 갈등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 비료가 생각보다 이 종농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써요. 옛날에는 자가 축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축분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는 다 없어지고 대량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학비료는 좀 더 쓰고 유기질을 작년에 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농업 보조금 이루어지는 다른 부분은 거의 5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는 그것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 40%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여튼 50%까지 10% 더 늘려가지고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 부분에 대해서 보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소견이지만 일정 부분의 농업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쪽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조금 줄이고 소득이 적은 농민을 위해서 지원 정책을 좀 강화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떤 규모화되고 조직화되고 이런 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분들이 보조 정책자금을 거의 다 가져가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어떤 일반 소농들이 어떤 신청하게 되면은 돈을 쏜다, 뽑아든다. 그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토양개량장 하나 주면 4만 원, 5만 원. 이런 현실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든지 지원해서 부자를 어떻게 먹고 살게끔 해주는 정책을 써야지. 부자한테 정책을 더 많이 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이 부익부, 비익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이쪽으로 간단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 이 연관된 부분이지만, 무슨 정책을 했을 때, 시기에게서 무슨 한우 같은 게, 보존 같은 게 있는 거 아는데, 소농들한테 지원을 늘려주고, 보존 같은 대농들한테 좀 삭감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산업이라는 부분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걸 이주를 해야 되는데, 무슨 다른 지역으로서 이렇게 협조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음주운전 문제 있으면, 음주운전을 처벌을 강화해서 음주를 무작위로 해준다든가, 이 축사도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규제를 통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걸 가지고 구민의 돈을 폐업을 준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또 무슨 현상이 또 나타나겠습니까? 도시 사람들은 냄새나 눈싸니까 폐업 보상을 줘야 되고 시골에 있는 평생 사는 사람들은 참고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는 얘기예요. 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인 분이지만 지금 은암면 장청이 보면은 제 회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그린타이라고 유기 비료 공장이 있어요. 이 비료 공장이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지고 지금 된다 했는데 이 비료 공장 때문에 사실 저희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보조금 줄 때는 그 공장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냄새나지 말라고 보조금을 줬는데 오치게 그 공장 가동하면 저녁마다 냄새나서 사람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입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규제를 강화시키는데 사람을 살게끔 만들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해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농사 현장에서 하시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고추 15조금
같은 거는 이제 뭐 누가 이제 제의했지만 이제 의회의 이제 결의를 얻어서 이제 한 의원이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조금을 지금 40%인데 50% 정도 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농정 실책을 할 때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홍성은 지금 일찍부터 우리가 친환경 농업 농정 발전 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농사 짓는 전문가, 농업 전문가, 공무원 이런 분들이 전부 만나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농업 정책은 거기서 나옵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농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 마음대로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농정 정책이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보조 사업을 하는데 보조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하지만은 지금 잘 되는 분야는 좀 보조율을 낮추고 좀 어려운 분야에 높여달라는 것은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조산업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조사업은 지금 이제 그 홍보 동시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청과 이제 많이 가까워 있어서 이제 말썽이 많죠. 거기서부터 냄새가 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조산업은 이제 나가라 이거예요. 거기 나가라.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되면은 사조산업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그만큼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지 군에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업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군에서 거기다 피업 보상해 준다거나 이런 말씀은 잘못하신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가기 위해서 이 군내뿐만 아니라 고령 지역까지 지금 축사가 나는 데를 그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보상하고 오면서 하는 건 아니고 또 사조산업한테 우리가 여기는 거기 도청 붙어 있는데 여기 축사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냄새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거기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사하는 것보다는 바로 길 건너가 우리가 거기 첨단 산업단지니까 여기도 산업단지를 만들면 당신들이 왜 더 큰 소득이 있다. 사조산업은 그러고 이제 통정이 공장을 제조 공장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을 넣고 그런 단지를 만들자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뭐 우리가 보조해서 하고 하는 건 없으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렇게 하면 답변 됐나요? 이장님. 예. 또 뭐 다른 참 비료 공장 말씀하는데 그 환경과장 오셨나? 그걸 좀 이야기 좀 해봐. 분안면 체육진흥회장 오종석입니다. 저희 동네 일환이고 저희가 이제 이용한 도로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좀 거리에 한 적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가 아마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유성리 하우스단지 시작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대율리 삼거리, 그러니까 대율리 고개 삼거리까지 보면 이면도로가 좁고 도로 폭이 워낙 좁습니다. 덤프차나 버스가 지나가면은 아마 차선폭을 다 차지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주칠 때 마주쳐서 운행을 할 때 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고 이면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 충전식 전동 일체로 그게 좀 많이 대율리 그 보건소 앞에 보면은 많이 다닙니다. 가끔 위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면도로 좀 도로와 이면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게 참 응당하시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그게 좀 걸어다니는 길을 이제 차량이라고 넓혀놨는데 차량이다 보니 차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또 이면도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하기는 쉬운데 이면도로 하는 것도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이제 도로변에 보면은 이제 북구미리가 있을 거예요. 북구미리가 있는 우선은 차가 오면 비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턱이 있습니다. 턱 포장 안 하는 곳 그런 데를 포장을 해서 좀 넓힌다든지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조치를 하겠다. 그래야지 그런 걸 전부 넓혀달라고 하면은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좀 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한 번에 이걸 다 할 수는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도로 부지 찾아가지고 그런 비용을 우선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흡족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노인회장님이시죠? 예. 예. 이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귀농의 제일 문제점은 그분들이 따로 이렇게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불하고 갈등이 많아요. 뭐 표현적으로 보면은 외지서 와가지고 낯설고 또 고향도 저기더라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면에는 그런 소콜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어른들이 자식이 내려와서 농사를 지면은 그래도 내려와서 지을 수 있으면 그래도 그 자손이 내려와서 농사 짓는 게 상당히 불안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도움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낯선 사람이 내려와서 뭐 좀 사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보조해서 진짜 내려와서 고향 접촉할 사람은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정책이.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군에서나 국가에서나 이렇게 나가서 그걸 번져서 이렇게 건의해서 이런 것이 좋으면은 활용했으면 어떤가 이런 건의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이제 사람 문제거든요. 귀농을 한다 해서 몽땅 그런 것도 아니고 군도 이제 귀농 오는 사람들이 그냥 다섯씩이나 어느 동네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내 귀농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귀농 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일단 상담을 거치고 내가 귀농해서 뭘 할 건가? 갈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뭘 할 건가? 그럼 나는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특농작물을 한다든지 축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상담을 한 다음에는 일단은 귀농에서 성공한 직업을 이제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자신 붙을 때까지 거기서 배워요. 그리고 배우고 그 동안은 우리는 곳곳에 귀농귀촌자들이 자기가 자신 붙을 때까지 기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자고 출근해서 그쪽 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신 붙었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을에 귀농을 하는 거거든요. 농사촌이라고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이제 빈집도 사고. 근데 이거를 이제 주민들과를 우리는 같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옛날에 이사 가면은 떡해서 동네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해줘요. 가서 동네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예? 내가 이제 이 동네 살라고 이사 왔으니 저 동네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냥 지도에 저도 동네 분들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 부분까지 지원해줘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잘난다고 이게 동네 사람들하고 자꾸 이게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지 정책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 사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농귀촌 센터는 그걸 한없이 강조를 하거든. 가서 이웃이와 하여튼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귀농 한다는 사람들이 좀 더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촌에 있는 사람보다. 그러면 잘난 체 하다가 이제 잘난 체 하다가.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나는 못 배웠지만 또 잘난 체 하는 거 꼭 뻗났더니 보기 싫잖아.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조금 모자라도
사는 사람들이 좀 받아주고 또 온 사람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려고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네에서 내려와서 그 많은 농사를 유지를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혜택이 도저히 비치지 못해서 못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를 건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기 집마다 시작.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선택해서 오면 또 지금도 외래 지금 오는 사람 많이 있죠. 왜? 서울서 고생만 하지 공부 얼마 받아야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장사를 하든 뭐 축사를 하든 거기서 하는 거보다 나왔으니까 지금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사실은 그게 알진 거예요. 그게 알진 거. 예. 그런데 여기 오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게 좋다고는 안 오죠. 그거를 주인형이 투자하는 거를 조금 그쪽에 좀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아니, 말씀. 투자해서 올 일이 아니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설득하고 자식이 부모 곁으로 가겠다고 해야 오지. 투자해서 올 문제는 아니었거든. 아니 온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다음부터 질문은 네. 포항마을 이장 김유성입니다. 16년도에 군수님이 그 마을 순방하셨을 때 그 건의사항을 한 80%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딴 게 아니고 22 국도가 그 광천긴 빈공장 앞인데 거기 사고가 많이 나요. 워낙 속도 많이 달리고 있어 거기 신호등 그 장애 입장에서도 그거 하려고 좀 청원서를 좀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반사하게 겹대 달아가지고 동네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이 함께 해가지고 반사하게 달아가지고 그 전에는 사고가 몇 건 나가지고 사망사고는 안 났는데 진짜 거의 다 저기 차량 막 폐차시킬 정도 사고 나가지고 반사하게 달았어요. 근데 그 후로 동네 주민들이 참 잘했다고 하는데 거기 신호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해가지고 한번 지금 어디 광천김 앞에? 네, 22국도 광천길 앞에 근데 신호등을 한다고. 4차선인데요. 편도 2차선인데요. 그런데 네. 신호등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정차를 하고 차가 건너가고 뭐 회전을 하고 이런 곳이야 신호등 생기는. 글쎄 그 신호등이 양쪽이 그 딱 야구 들어보니까 광천김하고 거기 김광식이라고 땅과 앞에 부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작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네. 우리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하는 거는 경찰하고 같이 가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곳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예.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마을 밑에 가면 저도 얘기하는데요. 저 포항프라에서 도도프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하수 종말처리장이 있죠. 광천을 거.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보령시에서 축산물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해야 되나? 오물 처리장이 하나 있어요. 그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옹암이 있죠. 옹암이 쪽은 물론이고 이쪽 우리 동네 그쪽으로 냄새가 가끔은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군대 시하고 보령시하고 홍성군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 군수님께서 저희 마을에 오셔가지고 그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우연보로 뭐 무슨 처리했다 뭐다 공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동네에서 나오려면 보령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저 4차선 도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기 옛날 세워졌다 이제 특판대지 쪽으로 그 도로를 좀 넓혀주면 그쪽으로 보령시로 갈 때 그 위험하게 그 광천길 쪽으로 이렇게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보령시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이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우리 군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꼭 금년에 작년에는 예산이 모여서 모였다. 올해는 꼭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꼭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동네 갔을 때도 이야기고 아까도 이제 그 비료 공장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하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수동말 처리장 고령이 가진 게 비료 공장, 분뇨 같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냄새는 뭐 아까도 그게 깊은 사항인데 이게 참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성교 요청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그 냄새 측정까지 얘기하는데 측정하면은 기준치 이하라는 참 사람 진 빠지는 거예요. 냄새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거래를 해가지고 아마 그 환경 그걸 좀 강화를 해달라. 그다음에 그 강화된 지침으로 떨어질 거로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에는 은하회 저쪽에 그 음식물 쓰레기 같다는 그 해안가에 이런 냄새가 얼마나 나신지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사람이 한 양만만 먹으면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털안 뜯고 먹으려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결정 나면은 거기 또 그 분묘가 딱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냄새 때문에 난리인데 제도는 안 드리고 보조금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돈 벌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보령에 있는 거라 또 하수동만 처리장이 이런 거는 뭐 있어도 내년에는 그런 기억형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 계속 투자해가면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속 노력을 하겠다. 내년에는 아니긴 한다 보니. 수치라는 게 말이죠. 네. 그게 일정하게 거기서 냄새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많이 나고 어느 때는 그게 작게 이제 나온다. 바람이 어느 때 수치를 이제 날씨 이제 기압 차에 따라서 이게 지압차도 있고요. 그게 우리 같은 데는 근방에 출사람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느 날 아침 문에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어디서 오는 거죠, 어디서. 네, 그래서 일단은 냄새 잡는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사업들 성공돼서 잘 되기만 바라고 조금 더 참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령 쪽 뭐 입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하는 게 일시에 될 수가 없어요.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건 올 예산에 섰대요. 올 예산에 섰다 보니까 해결될 겁니다. 중과이장 박옥규입니다. 군수님 다른 읍면보다 은하면에 오시면은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 그런 요구사항이 다른 읍면보다는 적을 겁니다. 많은 뒤. 저희가 이제 지면상으로 보고 확인도 하고 하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오시면은 면장님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 공무원들 처음 오시는 분들 은하 와서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은하면이 11개 읍면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면민들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은하면은 북부의 딸기, 시설체도, 축산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시니까 뭐 이렇게 요구를 잘 안 하셔요. 많은 걸 해달라고 안 하시고 그러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군수님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도 사회 기반 인프라는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은하입니다. 지금 올해 그래도 나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그 중립포항 쪽 위험도로 화곡리 쪽 도로 이게 이제 좀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도 그 덕실리 목현 쪽 그 도로가 그 지적상의 도로가 없는데도 그렇게 좀 기존 관행도로를 이렇게 넓게 다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큰 인프라가 도로가 이렇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고요.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도로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하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각종 이렇게 범죄나 이렇게 모든 이제 사회가 이제 열악해지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는 이 CCTV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시골에는 그런 CCTV가 너무 이제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각 마을에 다 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각 읍면에 그 면 단위의 지역 그 거점 지역에 CCTV를 달아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도로는 사실은 피들이나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도로가 잘 뚫려야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을도 옛날 걸어다니는 길이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길 넓혀놓고 그냥 아까도 말씀하신 뭐큰 차가 오니까 뭐 더 넓혀야 된다. 근데 마을 한 길 넓히자고 하는 거는 마을 한 길은 군에서 보상하고 하는 데가 없어요. 사업은 해주되 땅은 이제 마을에서 협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을 한 길 하자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우리 동네에는 땅 협의가 됐으니 해주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장님들이 유도 좀 해주시고 지금 얘기하는 지금 이제 여기 그 광천서부터 전선으로 가는 이런 도로는 국비가 이제 확정돼야 되는데 그게 수년을 또 정부에 이제 올해 이제 예산이 된 거예요. 시작만 하면은 첫해 다음은 뭐 매덕이라는 것만 되면 계속 되는 사업이에요. 첫 단 죽기가 어렵다. 그 중앙에서도 큰 사업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수년 해가지고 우리 이제 했기 때문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옛날에 CCTV가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전부 CCTV 해가는 거예요. 근데 CCTV도 그냥 CCTV만 다뤄놓은 편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24시간 사람이 감시를 합니다. 전부 모니터 켜놓고 감시를 하는데 그냥 이런데 CCTV 하나에 보면 그놈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떼다보는 것밖에 없는데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CCTV도 매년 예산에서 계속 늘리고 있어요. 계속 늘려서 꼭 필요한 데는 있다. 또 어느 동네 가보면은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데는 동네 곳곳이 해달라는 사람들. 아, 이구이다 하나만 해놓으면 거기 드나드는 사람 다 보는데 부탱부탱이 다 해달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 만들자면 돈이 얼마고 만들어놓으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도 좀 달관적인 말씀을 은하면에 어디다 해달라고 하면 거기를 우리가 검토를 해줄게요. 면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면장님한테 말씀이랑 똑같아요. 면장님이 그냥 거기를 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분담되었지 면장님은 불신입니다. 은하면에 대해서는 군수를 대신해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은하면 군수예요, 면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안 해도 면장님한테 지금 저한테 다 전달되니까 혹여 거실 말씀인데 그러신 분들은 면장님한테 말씀 드려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첫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빼지 않고 다 검토해서 그 대신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완급을 가릴 거예요. 어떤 사업은 금년도에 되고 어떤 사업은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해서 제 2임기 중에는 하여튼 해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